김호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일이죠. 통계청에서 올해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원래는 안 그랬는데 올해부터 1인 가구 또 농림 어가도 포함이 됐다고요? 예, 원래 이제 그 기존의 가계 통계가요. 네. 그 1인 가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말해서 이제 농림 가구들은 좀 이제 제외가 돼 있었어요. 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제 과거에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초창기에는 가구라는 게 되게 1인 가구는 되게 그 별로 없었던 것이고요. 아,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적어서, 네. 예.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도시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냈던 것은 도시 부문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명확하다고 해가지고. 아, 네. 예, 이제 농림 부분은 좀 이제 소득들이 좀 이제 불명확하고 그래가지고 좀 제외를 했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뭐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정확히 소득이 그렇죠. 얼마인지를 몰라서,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쭉 해오다가요. 네네. 해오다가 1인 가구들이 계속 증가해 왔잖아요. 네. 지금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나 됩니다. 그렇게나 높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통계청에서 1인 가구도 조사는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이 되게 통계청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보도 자료로 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네. 1년에 4번이요. 네네. 분기별로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1인 가구를 포함해서 이제 그걸 발표하게 되면은 네.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2인 가구 이상으로 했는데 네. 갑자기 올해부터 1인 가구를 포함시키게 되면은 이게 좀 통계의 일관성이 정합성이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될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러면 이게 비교가 사실은 좀 어려운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전하고 비교해봤을 때가 문제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계속해서 그냥 더군다나 이제 뭐 가계소득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도 많이 이제 이 자료를 이용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가계소득이 워낙 중요한 자료니까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그런 논란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2인 이상으로 이제 대외적으로는 발표를 하고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통계청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마이크로 데이터라고요. 네. 자신들이 조사한 것을 그러니까 들여다볼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인 가구를 이제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그러니까 계속 통계는 내오다가 네. 이제 워낙 이제 1인 가구와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2인 이상 가구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게 별 의미가 이제 굉장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1인 가구를 넣지 않고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는 1인 가구가 30%를 차지하다 보니까 1인 가구를 빼고서는 이 조사 결과가 믿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포함을 한 거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인가는 하여간 이것을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고지를 했었어요. 올해부터는 1인 가구 포함해서 발표하겠다. 아, 네네. 그런데 이제 기자분들이 이걸 이제 갑자기 이제 올해 1인 가구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발표하다 보니까는 지난해 4분기 거까지 해가지고 발표한 건 2인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기자들이 되게 볼 수 있는 건 그 보도 자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데이터는 되게 보기가 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보기가 힘들어요.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작년 거하고 비교하려다 보니까는 하는데 통계청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2019년이니까 2년 전까지 소급을 했어요. 네. 소급을 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끔. 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는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일반 기자분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그 1인 가구를 들여다볼 수 없으면은 비교를 못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년 전 것까지는 소급을 해놨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옛날 것까지 소급하기에는 너무 작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하여간 그 2년 전까지만 했는데 네. 그래서 그 1인 가구를 기준으로 1인 가구를 포함해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 그러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는 비교를 할 수 있게 자료가 있긴 그렇죠. 하네요. 네네. 그러면 그렇죠. 네, 1분기 가계 동향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러니까 이제 1분기 보게 되면 이제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네. 1인 1인 가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러니까는 이 상위 20%요. 네. 상위 20%만 제외하고는 지난해보다 다 증가했어요. 소득이 네. 예. 상위 20%만 빼놓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할 때는 전체 그 가구가 다 증가했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게 상황이 지난해 이게 1분기면은 1월부터 3월이거든요. 네. 3월인데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사실 뭐 2월 중순부터 이제 대유행이 시작했잖아요. 네. 소위 이제 신천지발 대유행이 그랬죠.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3월 달에도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고 시작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충격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비해 가지고 주로 이제 하위층들이 네. 하위층이 주로 이제 하위 20%가 주로 타격을 받았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요. 네. 나머지는 타격을 안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를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는 상위 20%가 지난해에 비해서, 근데 지난해 상위 20%가 많이 올랐었어요.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도요. 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상위 20%가 2년 전에는 가구당 평균 소득이 한 960만 원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는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아,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이게 97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좀 줄어들었어요. 다시 2019년으로 좀 돌아간 거네요. 그렇죠. 상위 20%만은. 네네. 예.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상위 20%라는 분들이 예를 들면 여기 소득에는요. 소득에는 크게 봤자 네 가지 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가지 소득이 이제 근로소득,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노동을 해가지고 얻는 소득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 대표적으로 이제 자영업 같은 이런 소득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 재산소득, 재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소득들도 있잖아요. 뭐 집값이 오르거나 이렇게 해서 오른 거요. 그렇죠. 네. 뭐 금융소득도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전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정부가 이제 지원해주는 소득들 있잖아요. 아동수당이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등등이요. 아, 네. 그런 게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이고 사적으로도 간에도 사적인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좀 주고받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득 이제 해가지고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네.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지금 제가 소개한 수치는요. 수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모든 소득을 다 합한 겁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다 합친 게, 네. 예, 그게 이제 올해 이제 지난해보다 상위 20%는 한 30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줄어든 게 가장 큰 줄어든 요인을 들여다 보니까는 이 공적 이전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지난해 소위 말해서 많은 이제 저희 지원을 이제 올해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5월 달부터 네. 5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이게 지급이 계속 지속됐었거든요. 네. 4차까지 집행되다 보니까요. 네. 그런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난해 그러니까 9월 말부터는 선별 지급하면서 상위 소득들은 제외를 했었었죠. 아, 못 받게 됐죠. 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상위 20% 소득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아, 그럼 상위 20%는 이런 뭐 재난지원금 같은 공적 이전 소득이 줄어서 1,000만 원에서 970만 원이 됐고 그 밑에는 다 소득이 늘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소득 격차가 좀 줄어든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들에서는 네. 그러니까는 뭐 민낯이 드러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과거 2인 이상 가구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2인 이상하고 올해 1인 이상하고 1인 포함해가지고 하는 건 비교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전체 가구의 30%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에는 대개 보게 되면 1인 가구가 되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겠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추정이 되는데요. 네. 대개 이제 노인층들, 노년층들이라든가 아니면 20, 30대 결혼 안 하고 사는 이제니까 청년층들이 되게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년층들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들이 되게 빈곤해요. 소득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득이 없거나 그렇죠. 네. 예, 그래서 1인 가구를 포함을 하게 되면은 소득 분배가 과거 2인 가구 이상으로 했을 때보다도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하위 20%가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1인 가구들이 되게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똑같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요. 소득 불평등이, 우리가 소득 불평등이 대표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5분위 배율이라고 해가지고 네. 하위 20%하고 상위 20% 소득을 비교하는 겁니다. 네.
상위 20%가 하위 20% 몇 배 정도 되냐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는 한 6.9배였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6.3배로 줄어들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가 이 출범한 게 이제 그러니까 2017년이지만은 2분기부터 출범했기 때문에 2018년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요. 네. 그때는 한 7.5배 정도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많이 1분기 기준으로 많이 이게 그 축소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해야 된다, 선별적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봤을 때 선별적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줄어든 거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선별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이제 조금 이제 세분해서 들여다보면요. 네네.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공적 이전 소득이 네. 공적 이전 소득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가장 많은 계층이 어딘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네. 상위 20%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상위 20%에 상위 그러니까는 상위 40%가 네. 제일 많아요. 공적 이전 소득이 상위 40%가 가장 많이 받는다고요? 많이 받는데 네. 근데 이제 이 공적 이전 소득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네. 지난해 추가된 게 이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었잖아요. 네, 코로나요. 그것만을 분리해내가지고 보니까는 1년 사이에 네. 가장 많이 받은 계층이 4분위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60%에서 80% 사이에 있는 계층입니다. 중상층이죠. 네. 이들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네. 예. 하층이 그리고 아니었네요. 이제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하위 20%가 제일 적게 받았어요. 원래 이렇게 선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게 하위 계층을 위해서 아니었나요? 근데 재난지원금에 보게 되면요. 네. 우리가 그래서 10억, 1년 매출이 10억 이하는 이렇게 되게 2차, 3차 때는 다 4차 때는 포함시키고 그랬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 매출이 줄어들기만 하면 지원을 받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코로나 그렇죠. 시기에 그 이전과 차이가 큰 사람에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60%에서 80% 중상층이 많이 받아간 거군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이제 우리가 중간에 보게 되면 뭐 이제 아동수당 같은 것도 지급해 줬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네. 소득이 낮을수록 그러니까는 자녀 숫자가 적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네. 예,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1분위부터 쭉 올라갈수록 가구원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작년에 2차 때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도 그러니까는 좀 청년들 이제 그것도 지급해주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하위 20%가 상위 20%는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받은 걸로 돼 있는데 하위 20%는 한 8만 원 두 배지만은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4분위 그러니까 60에서 80%는 한 18만 원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하위 20%보다 2배 이상을 받았죠. 그러네요. 8만 원 받았는데 18만 원 받았으면 2배 이상을 받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공적 이전 소득과는 관계가 없다. 소득 불평등 개선하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상위 20%가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네. 그 효과가 반영된 거죠. 단순히 이게 공적 이전 지원금하고 영향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20% 수입이 줄어서 예. 격차가 줄어드는 거지. 그럼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주장하듯이 이 상위 선별이 네. 그러니까 선별의 지원 취지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선별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게 소득에 따라서 선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선별할 때 기존 소득과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그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별 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요. 제가 지금 지난해보다 상위 20% 빼놓고 다 소득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명목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월급으로 우리가 이번 달에 300만 원 받았다면 그 300만 원이라는 소득인 거예요.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또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물가도 빠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특히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 이제 가게가 많이 소비하는 식탁 물가 이런 것들이요. 네. 그래서 물가를 고려해가지고 좀 들여다봤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소득이죠. 네. 실질소득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저거는 이제 맞습니다. 상위 20%만 줄어들고 다들 오르긴 올랐어요. 아, 실제 명목소득뿐만이 아니라 실제 소득도 예, 올랐습니다. 네네. 올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크게 영향을 안 미쳤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은 식탁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았지만은 전체 그러니까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 안팎뿐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물가 수준을 고려해도 그러니까 크게 추세가 안 바뀌었다는 거. 네. 그다음에 공적 이전 소득도 앞에서 얘기했던 명목 소득하고 별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이건 지금 이제 가구를 그러니까 이제 하위 20%씩 쭉 끊어가지고 이제 이걸 통계를 낸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득별로 오히려 그러니까 소득별로요.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구의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 뭐 700만 원 이상인 가구 이렇게 소득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보게 되면은요. 네. 분류하게 되면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200만 원 미만만 그러니까 소득이 좀 올랐고요. 네. 나머지 소득 계층들은 다 하락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5분 1로 했을 때는 상위 20% 빼고는 모두 다 올랐는데 소득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하위만 떨어지고 다 떨어졌다고요? 예.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인 하나의 이제 착시 같은 건데요. 네. 일종의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 미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이 근로자들 중에서 보게 되면은 그 중위소득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소득이죠. 네. 중위소득이 한 2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 저소득에 굉장히 밀집돼 있다는 얘기죠. 아, 중간 소득이 정말 중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에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한 달에 그러니까 240만 원 미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한 50%가 밀집돼 있다는 얘기는 1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 위에 7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중이 반영되는 그 구성 비중이 네. 차이가 굉장히 이게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별로 나눈 게 아니라 돈을 그냥 기계적으로 평균에 맞췄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그렇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치를 다시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본다면 소득이 전부 다 줄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경기가 지금 저희는 항상 고용지표나 경제 성장률 점점 빠른 회복세 보이고 있거나 뭐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를 계속 전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네. 실제로 많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국민들이 제가 평상시에 올해 1분기 성장률을 얘기할 때도 가계 소비가 그러니까는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가계는 굉장히 지금 힘든 거예요. 여전히요. 기업과 금융은 좋을지라도 그렇죠. 가계는 여전히 힘들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이 소득별로 본 게 현실을 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체감을 할 거다. 이 통계 수치가.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뭐 소득이 별로 증가한 것 같지 않은데 다들 이제 상위 20% 빼놓고 다 올랐다 그러니까는 네. 이게 피부에 안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결과를 보고 지금 모두가 다 힘들고 폐업하는 가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모든 소득이 늘었다. 이게 정말일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래서 그랬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는 어떤 평균을 내고 오다 보니까는 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좀 체감하는 거하고 착시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그래서 소득 구간별로 들여다 본 겁니다. 이건 예. 그 소득 구간별로 보게 되면은 네.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하고 되게 일치가 돼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가계 또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하다 지적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200만 원 미만은 조금이라도 좀 오르긴 올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중산층이죠. 200만 원 이상부터 그러니까 뭐 700만 원 뭐 이런 이상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은 네. 대체로 다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가계가 그러니까 경기 회복의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가장 그러니까는 앞서가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의 사실은 희생의 결과거든요. 네. 국민들이 협조해준 결과고 국민들이 또 희생한 결과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통령도 그러니까 특별연설에서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에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네. 가계하고 기업이 그러니까 굉장히 불균등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당연히 정책의 초점은 가계에다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소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저는 이제 6월 달까지 정부가 목표하는 게 지금 이 60세 이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감염 취약층들이 대개 1차 접종이 되게 이제 완료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차 접종을 하고 나면은 많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사망률도 떨어지게 되고 소위 감염률도 떨어지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6월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7월 달 정도에는 그러니까 한번 전 국민들한테 한번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네. 한 번 더 정도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네. 이게 그러니까는 가계에게 어떤 하나의 그 사기 진작 차원, 그다음에 내수 회복 차원, 네. 그리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4%대 성장률 달성 이런 거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이 지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한 번 더 지급돼야 된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선별 지급할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나라비 하수분 아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 재정을 동원하는 거는요. 네. 재정을 동원하는 것은 그 지나치게 지금 그러니까 언론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우려가 굉장히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잠깐 언급했지만은 1인당 30만 원씩 줘도 한 15조 정도고요.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그 GDP가 한 2,000조 가까이 됩니다. 네. 거의요. 네. 2,000조에서 15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게 이제 국가 채무를 15조 정도 증가시키는 거지만은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GDP를 증가시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한 0.2%도 안 증가해요. 채무 비중에는요. 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이게 국가 채무 비중이 걱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 고소득자들한테 혹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수입이 많이 증가한 분들이 한테 좀 이제 그러니까 이 기여를 저는 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나 그게 만약 이런 걱정이 데서요? 된다면은요. 네네. 예. 뭐 기업이나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지금 워낙 경기 회복세를 느끼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좀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금융 분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소득이 12% 이상이나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국민들 정서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남들은 어려웠는데 대출 많이 돈 장사를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사실 평상시에 은행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더 사실 이번에도 확인이 되는 거고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그러니까 돈벌이에만 급급했다 하는 네. 이런 이제 그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사회 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네.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IMF도 우리나라 내수를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네. 내수가 그러니까 아직 크게 회복이 안 된 상태니까는 네. 선진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요. 네. 그러면 내수 회복하는 길에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지금 이 소멸성 지역화폐 같은 경우라 이거죠. 내수 얘기가 나와서요. 그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가계 동향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내수가 지금 회복이 덜 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 국가에 비해서 상대로 낮을 뿐만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GDP 대비 한 65에서 70%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50%도 채 안 됩니다. 48 이 정도뿐이 안 나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는 많이 그 가게한테 지원을 해줬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내수는 그러니까 내수가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 코로나 재난 이전 수를 거의 회복을 했어요, 다요. 네네. 근데 우리만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이라든가 기업의 설비 투자 이런 거는 크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네. 회복되고 있는데 가게만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5.5%거든요. 여전히 2019년 말 대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게가 그만큼 내상을 많이 입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양극화가 네. 굉장히 심하고 특히 보게 되면은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기업이나 금융, 가계 그 양극화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서 또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적으니까 기업과 금융의 경기 회복세는 더 크게 나타나고 가계는 더 힘들어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결하기 위해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답이다. 오늘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